오늘은 피복 아크 용접, 전기 용접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 전기 용접기입니다. 어떤 용접기가 사용하기 편하냐, 어떤 모델이 좋냐, 일단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용접기나 사용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현장마다 전기 용접기 문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실 때 구매자 순이 많고 뭐 가격이 저렴한 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용접을 일단 배우기 전에 최소한의 이론이 저는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더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재에 연결하는 마이너스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요거를 어디에 끼워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선 교류 용접기에는 아무 곳이나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교류 용접기 같은 경우는 초당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이렇게 교차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꽂아도 같은 이제 용접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직류 용접기 같은 경우 여기 DC라고 돼 있죠. 직류 용접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측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전류만 흘러나오고 플러스 쪽에서는 계속 플러스만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요렇게 꼽냐에 따라 용접성이 많이 틀려져요. 자, 홀더를, 여기 홀더가 보이시죠? 홀더를 플러스 쪽에 꼽으시고, 마이너스 어스선은 마이너스 쪽에 꼽으시는, 자, 이런 타입을 우리는 용접의 역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역극성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플러스 쪽에 이 어스선을 꼽으시고, 마이너스 쪽에 이 홀더를 꼽으시는 걸, 이거를 전극성이라고 불러요. 이 극성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발열량에 따라 틀립니다. 흔히 마이너스 쪽에 어스, 이렇게 역극성을 사용을 하실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얇은 소재를 용접을 하실 때 이렇게 역극성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전극성으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두꺼운 소재를 용접하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원하시면은 관련 서적을 참고를 하신다든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발열량에 따라 틀린데, 항상 플러스 쪽에 많은 발열량이 7:3 정도의 비율로 발생이 됩니다. 자, 홀더 부분에 플러스 쪽을 끼운 이런 역극성을 사용하실 때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웠습니다. 이거를 용접하게 되면은 지금 홀더 쪽에 발열량이 70%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접을 하게 될 시 용접봉이 더 뜨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입이 깊지 않습니다. 소재가 3 정도로 용접봉보다는 작은 발열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용접봉은 빨리 타는 대신에 용입이 깊지 않다. 즉 얇은 경량철골을 용접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홀더를 마이너스 쪽에 끼워서 전극성으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 모재에 지금 플러스가 돼 있죠. 한 모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용접봉은 빨리 이렇게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소재가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용접을 하게 될 시 소재가 움푹 많이 파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두꺼운 소재를 용접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생활 용접이나 이렇게 뭐 평상이나 아니면 뭐 작은 창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전극성을 말고 경량철골에서는 이렇게 역극성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용접기에 대해서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은 일단은 제가 쓰는 종류만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요것은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이렇게 용접면인데, 장점은 목에 부담을 덜 줘요. 하지만 단점은 용접을 오래 할 시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접을 놓는다든가 할 때 선택을 하시면 좋은 용접면이고, 두 번째 이렇게 얼굴에 쓰고 하는 거죠. 얼굴에 쓰고 하는 용접면인데, 제가 뭐 사실 제일 많이 쓰는 용접면입니다. 이렇게 열을 때 보안경을 사실 이렇게 이제 끼지 않아도 그라인더 작업이나 이렇게 이제 얼굴을 좀 보호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제가 좀 많이 이용을 하는 용접면입니다. 그리고 요게 자동 오토 용접면이죠. 요것은 안에가 보여요. 이렇게 차광 유리로 이렇게 안 보이는, 용접 시 보이는 이런 용접면이 아니라, 이거는 용접을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용접을 해버리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다시 이제 뭐 뺐다 썼다 하지 않아도 그냥 쓰고만 있어도 용접이 잘 되는 그런 용접면인데, 초보자님들이 용접면을 선택하실 때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용접면은 사실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동 오토면 비쌀수록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싼 모델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한 3, 4만 원대. 저는 사실 잘 안 쓰기 때문에 저가형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 번씩 써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용접봉 선택이 이제 중요하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몇 가지 용접봉들인데, 사실 저는 전기 용접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용접 경력은 많이 있지만 전기 용접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단점이 많은 용접기이기 때문에. 전기 용접기의 다른 용접기랑 비교를 해서 장점은 일단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휴대가 가볍다. 그리고 다른 가스 용접에 비해서 환경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좀 불거나 해도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이 실드막이 훼손이 되면은 용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 용접기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단점이에요. 다른 특수 용접보다 전기 용접기, 그러니까 피복아크 용접을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어려운 용접입니다. 그 가장 어려운 용접에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요거죠. 똑같은 용접봉입니다. 다만 이 굵기가 틀려요. 요거는 2.6 파이, 요거는 3.2 파이. 굵기가 틀린 건데, 이거를 흔히 현장에서는 막봉, 연강봉이라고 부릅니다. 경량철골을 용접할 때 아니면 가접을 놓을 때 용접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이 봉은 고장력봉이라고 불리는 용접봉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시험 칠 때 많이들 쓰는 용접봉인데, 말 그대로 고장력봉입니다. 뭐 땡김이나 굽힘에 있어서 이런
이제 영강봉보다는 훨씬 더 고장력으로 인장 강도가 높다는 거죠. 이런 강한 힘을 요구가 될 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흔히 이런 봉으로 굵은, 그러니까 이제 중량모래 철골을 용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생활 용접을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뭐 H빔을 용접을 해서 철골을 세운다든가 이럴 분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뭐 작은 경량 용접을 할 때는 이 봉을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전기 용접봉에 이런 봉이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 보수용입니다. 알루미늄 보수. 전기 용접으로 알루미늄 보수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물 보수용입니다. 주물에는 주광과 주철이 있죠. 주철 보수할 때 쓰시면 되는 용접봉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댄을 용접할 때 308이라고 돼 있죠. 요 용접봉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309라고 돼 있죠. 요거는 철과 서스를 용접할 때 이 309를 구매를 하셔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용접봉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웬만한 이제 기초적인 이론은 설명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더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서적을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자격증 시험 칠 때 이렇게 봤던 서적들인데,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용접을 하실 때는 사실 굳이 뭐 책까지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볼 때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뭐 용접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전기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장갑을 2개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진행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행을 하는 방향에 이 각도가 있습니다. 이게 진행각이라고 하는데, 전기 용접은 이 진행각을 90도 이하로, 약간 90도에서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하로, 이렇게 진행 각도가 90도 이하로 주셔야 용접이 잘 됩니다. 진행 각도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은 용입보다 중간에 불순물, 슬래그라든지 이런 게 먼저 끼어버리기 때문에 용접이 잘 안 되세요. 그리고 진행을 할 때 여기서 발생하는 게 진행각, 요렇게 또 발생하는 각도가 있죠. 요런 거를 작업각이라고 합니다. 아래 보기 이렇게 밑에서 떼울 때는 두 소재의 두께가 동일할 때는 이렇게 작업각을 이렇게 직각 90도로 딱 바람직하게 이렇게 딱 주시고, 진행을 하는 이 각도만 이렇게 꺾으셔서 이렇게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용접이 되기 시작하면은 용접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자세로 용접이 되면은 홀더를 손을 계속 의식적으로 낮춰 주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이 간격을 맞춘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용접봉이 짧아지고 있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손을 계속 낮춰주시는, 이거를 계속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고는 뭐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경량 잡철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떼울 때 뭐 크게 뭐 주의해야 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의 마음으로 지금 계속 용접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2가지 소재, 그러니까 용접이라 하면은 2가지 이상의 금속을 이제 붙이는 것을 용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3의 금속인 이런 용가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접합을 하게 될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용접을 하겠다 마음먹으면은 잘 안 되세요. 뭐 아크 발생하는 방법도 사실 이제 생소하고, 그 다음에 불꽃이 튀겠죠. 그런 것도 조금 생소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용접을 붙여야 되니까 이 용접이 되는 용접 과정도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사실 좀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거, 구멍이 잘 나지 않는 두꺼운 것을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를 한 번씩 떼어보면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용접을 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홀더에 자기가 편한 각도로 여기 보면은 요렇게도 꽂을 수 있고 뭐 90도로 꽂을 수도 있고 홀더에 45도로 꽂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용접을 할 때 지금 전기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조절하는 다른 게이지가 없어요. 전류로만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전류를 어느 정도 놔야 되냐, 용접을 하시는 분들마다 용접을 하는 속도라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께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비드라고 하죠. 비드의 폭도 틀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염두를 잘 안 하고 용접을 해왔습니다. 작은 전류보다는 조금 큰 전류를 선택을 하셔서, 아크 발생이 일단 중요한 거니까 큰 전류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큰 전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용접의 결함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도에 맞는 적정 전류를 선택하는 거,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뭐 전류기에다가 마킹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지금 내가 쓰는 암페어가 뭔지 궁금하다 이러면은 전류 게이지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시면은 사용을 하시는 그 이제 암페어를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게이지 보면은 한 6 정도 돼 있는데 한번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뭐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한번 툭 그냥 찍어 보세요. 툭 한번 찍어도 좋고 살 끌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뭐 용접봉이 일단 닿아야 용접을 시작하시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한번 툭 찍어 보겠습니다. 자, 불꽃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한번 또 끌고 보겠습니다. 불꽃이 보이시죠?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용입이 되는 과정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쫙 끌고 버리시는데 전혀 용접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툭 찍어서 발생되는 그 불꽃, 그 거리를 일정 간격을 잘 유지를 하시고 천천히 한번 쫙 이렇게 용접봉을 끝까지 한번 다 태워 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툭 때려서 발생이 시키고, 용접이 안 돼도 좋아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툭 때려서 용접봉을 끝까지 한번 다 태워 본다 생각하고 한번 천천히 아까 말하는 그 일정의 각도, 진행 각도를 유지를 한 채 한번 끝까지 한번 용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자, 요게 슬랙 해머라고 부르는데 뭐 일명 깡깡망치죠. 깡깡망치로 용접이 어떻게 됐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하고, 자, 전기를 저는 조금만 낮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용접을 해버렸죠. 제가 용접할 이 부위에 처음 소재의 열하고는 조금 틀려요. 지금 많이 소재가 이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류와 같이 연습을 해버리면 또 이 모양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낮춰서 소재가 열이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언제 수도하냐? 이 홀더를 태워 먹지 않. 지금 이 홀더가 많이 파손이 됐는데 뭐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가 좀 초보자님들도 가르쳐 드린다고 이렇게 좀 파손이 됐는데, 이 홀더가 파손이 안 될 정도로 한 요 정도보다 뭐 조금 더 길어도 괜찮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수독을 하시고, 그리고 용접이 잘 됐는지 이렇게 또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1시간 정도, 뭐 1시간 정도 이 연습을 계속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전류도 조절을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음봉이라고 하죠.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세모도 그려보고, 진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로도 꺼보고, 갈매기로도 꺼보고, 뭐 이런저런 하면서 일단 아크 거리를 맞추시는 그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툭 때리셔서 아니면 끄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한번 발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간격을 계속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도 한번 끄어보시고, 세모도 한번 그려보시고, 이렇게 갈매기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두꺼운 철판에다가 연습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시고, 이제 이런 소재를 한번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용접하고 요렇게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붙어 있습니다. 가접을 하실 때 아크 발생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아크 발생이 어려우시면 이런 그냥 철판에다가 한번 쫙 긁어 보세요. 자, 용접봉을 빨갛게 만든 뒤에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은 이렇게 좀 쉽게 아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쇠봉을 사용을 하면 길이가 깁니다. 가접을 놓으실 때는 요런 뭐 쓰다 남으신 작은 것들로 이렇게 가접을 하시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가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용접하시기 전에 가접 놓을 때 이런 슬래그는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용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소재의 청결성입니다. 만약에 녹이 있는 소재라면은 그라인더를 통해서 아니면 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녹을 제거를 하신 뒤에 용접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용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용접을 하셔도 되고, 용접봉을 이렇게 약간 잡으시고 이렇게 뭐 살짝 시작을 하셔도 좋아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접 놓는다고 아까 전류를 제가 조금 크게 사용을 했죠. 전류를 약간 낮췄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전기가 세다, 전기가 약하다 하면 바로 스톱을 하시면 됩니다. 용접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재에 열이 많이 받아서 구멍이 날 것 같으면 빨리 떼셔야 됩니다. 계속 찢고 있으면 용접이 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끊었다가
다시 용접하고, 끊었다가 다시 용접하고, 뒷면에 용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용접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더 온도가 뜨겁습니다. 전류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요 위에 슬래그를 제거하실 때는 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보안경을 쓰고 있지만 얼굴 같은데 이렇게 묻으면 아주 뜨겁기 때문에 조심해서 슬래그를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100% 만족하는 용접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큰 비드의 모양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큰 결함은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연습을 하셔서 소재가 뜨겁다 그러면은 전류를 좀 낮추자. 가접을 놓을 때는 아직 쇠가 차갑기 때문에 전류를 조금 크게 하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요 갓파이프 요게 1.6T 정도 됩니다.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아마 평상을 만드셔도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걸 지으실 때도 이런 파이프를 쓰셔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용접은 최대한 틈이 없이 이렇게 딱 붙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틈이 있으면 용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접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큰 전기로 이거를 가접을 하고 용접을 하면 금방 빵꾸가 나버릴 겁니다. 최소한의 그 전류로 용접을 하시면 이런 얇은 것도 용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빵꾸 났습니다. 그냥 쫙 긁으려고 해서 빵꾸가 난 겁니다. 제가 사실 일부러 이거를 빵꾸를 낸 것도 있어요. 이 빵꾸를 메꾸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 깨끗한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빵꾸 없이 용접이 됐죠? 이 부분에 다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용접을 하다가 나는 쫙 긁고 싶다. 가능하세요. 어떻게 가능하냐? 전류를 더 낮추시면 됩니다. 전류를 많이 낮춰놨거든요. 제가 한번 용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세게 해서 빨리 간다는 것보다는 적정 전류로 이렇게 용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류를 높였다 낮췄다 하기가 힘드실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용접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한 땀 한 땀 가접의 연속으로 용접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빵꾸 난 이 부분을 제가 수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멍이 나면은 구멍이 난 지점에 계속 용접을 하면은 구멍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살을 두껍게 만들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 떼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구멍이 난 그 구간도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뭐 사실 모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용접을 뭐 행거는 뭐 틀림없기 때문에 뭐 강도나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본인에게 맞는 전기 지금 보면은 한 4 정도 돼 있습니다. 최대한 결함이 없이 작업을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전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자리를 바로 가접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다른 철판에 한번 쫙 긁어서 봉을 빨갛게 만든 다음에 갖다 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조금 올렸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가접을 놓은 자리는 이렇게 슬랙 해머를 통해서 각종 이물, 스페타, 슬래거를 제거를 하신 뒤에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같은 소재의 두께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코너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요거보다는 요게 약간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 열을 조금 용접봉을 약간 치중을 한다 생각을 하고 용접을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용접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용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렛 구간을 용접을 한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절대 이렇게 한 방에 용접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처음 하는 것처럼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들어가서 달라붙어 버리면 안 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빠르게 홀더 집게를 빠르게 빼셔야 됩니다. 이 피복지가 감싸고 있어야 달라붙는 게 좀 덜한데 용접심 요 철심이 돌출이 돼 있으면은 계속 달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긁은 다음에 다시 용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한 번 더. 그리고 잘 안 붙었다, 마음에 안 들다 하시면은 그라인더를 통해서 지금 용접을 한 이 구간을 약간 좀 청결하게 만드시고 다시 한번 용접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전류를 약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기 용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앞전 산소 절단처럼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주변에 뭐 화기가 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제거를 하신 뒤에 편안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빵꾸도 날 수 있고 용접봉도 달라붙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얼마든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는 전기용접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전기용접으로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항상 안전에 이렇게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